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기출 한양대 33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양대 33번 문제부터 먼저 보실까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양대는 문장 삽입, 문장 순서, 그런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가 반드시 숙제가 됩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먼저 전략부터 세워보죠. 여러분,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주제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제의 모순을 찾으시면 정답이고요. 두 번째, 주제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논리 모순되는 문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논리가 모순될 때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에요. 로 검증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소재 확인하시면 됩니다. depression, 우울증의 소재이고요. 우울증은 전형적인 현대 정신질환이지 소재가 우울증이다라는 건 아실 수가 있고요. 콜론 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이어져요. 우울증은 생물학적 질환이야. 원인이 생물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 우울증의 원인이 서술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물학적 원인이라는 것은 이러이러이러한 요인들이 give rise to 질환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세 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biological disorder라는 단어와 give rise to라는 단어입니다. give rise to가 인과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글의 주제는 depression의 원인인가 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cause 같은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give rise to가 왜 중요하냐면 and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역시 디프레션의 원인을 설명해줘야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뿐이에요. and 중심으로 해서 순접 연결 중심으로 해서 같은 얘기를 하거나 버스 또는 역접 연결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얘기를 하거나 이 반대, 역접과 같은 얘기, 순접 이 두 가지를 논리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and가 연결로 나왔으니까 뒤에도 역시 give rise to, cause resulting 이런 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와주면 돼요. 자, 우울증은 생물학적 질환이야. 즉, 생물학적인 give rise to 원인이라는 게 있지. 그리고 우울증은 또한 어떤 질환이냐면 sensitive to 이 단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디에 민감해 라고 한국어로 읽지만 마시고요. 다른 말로 바꿔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관어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하셔서 역시 또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키워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요인만 원인이 아니라 환경도 원인이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밑줄이 돼 있으면 and 중심으로 해서 depression의 두 가지 원인을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depression은 무엇이다?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and 중심으로 해서 환경적 요인도 있는 질환이야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인과를 보여주는 sensitive to 적절합니다. 자, 예민한, 민감한이라고만 하지 말고 뒤에 거에 영향을 잘 받는다. 뒤에 거가 원인이다. 이렇게도 인과를 설명하는 단어로도 바꿔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은 한 번 더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읽은 부분까지는 모두 다 디프레션의 원인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읽을 새로운 정보는 디프레션이 중요한 단어만 표시할까요? common, 많다는 것도. depression은 흔한 질환이다. 그럼 논리적으로 뒤에 어떤 내용 예상하시면 되죠? depression은 늘고 있어. 증가 추세야. 이렇게 해야 common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현대인의 15%가 depression을 앓고 있으면 흔한 질환이죠. 그리고 연결과 중심으로 해서 논리가 일치하려면 비슷한 내용. 흔하거나 늘고 있으면 돼요.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일치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 연결어가 콜론입니다. 콜론이라는 단어를 읽으실 때
적절한 연결어 뭘로 바꿔서 읽을 수 있냐면 that is, 즉이나 또는 for example 이렇게 순전 연결어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 depression은 점점 흔해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또 예를 들자면, depression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지. 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서술이 진행되면 됩니다. 자, depression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falling, 이상하죠, 여러분? 감소하면 안 되고, more common, 점점 늘어야겠죠. 이 단어는 뭘로 바꿔준다? increasing 같은 단어로 바꿔주셔야 논리가 모순이 없습니다. C번이 정답이에요. 뒤에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되는데 D번이 여러분한테 약간 함정일 수 있습니다. D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알았어. 흔해. 점점 흔해지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 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뒷문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하는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러한 결과, 무슨 결과? 앞에 나와 있는 디프레션이 늘고 있다는 결과, 이것을 superiors, 이 단어를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false, 또 correct한 단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디프레션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잘못되거나 부정확하거나 틀린 거라고 생각한대요. sense,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오늘날 진료를 더 많이 병원을 더 많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아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도 디프레션이 늘거나 한 건 아니야. 그냥 환자들이 의학적인 도움을 더 많이 요청하니까 또는 진단을 더 많이 받으니까 많아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수치는 잘못된 거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대요. 이렇게 해서 디프레션이 늘고 있지는 않아 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필자가 볼 때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네 줄에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너무 여러분이 해석하느라 많은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아는 단어만 가지고 정답 맞춰본다면 마지막 문장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늘고 있어, 점점 흔해지고 있어 라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디프레션의 비율은 계속해서 increasing, 늘고 있다. 저희 주제와 일치하죠, 여러분. 그리고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일부 학자들의 좀 예외적인 주장,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함정이니까 여기 너무 써보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쏙 빼시고 필자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야. 이 일관성 있게 이 내용만 강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글의 주제, 디프레션의 원인과 디프레션의 증가, 이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C번이에요. 정답은 C번입니다.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런 단어입니다. 한글로 공부하지 마시고 논리적인 겉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잘못된 이란 단어로 바꿔서 공부하셔야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3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